내가 가진 사랑이 금방 바닥나고 사람 관계가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내 안의 빛을 밖으로 비추는 법을 잊고 자꾸만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충만함이 어떻게 만인에 대한 자비로 번져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야 안재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안의 양지를 부모와 형제에게 비추는 효와 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빛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육선사가 논어점주에서 밝힌 범해중과 친인, 그리고 학문의 정수를 마주해 보시죠.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범해중하되 이친인이니 행유여력이어든 즉이학문이니라. 이는 널리 무리를 사랑하되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다면 비로소 그를 배워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주자는 이를 널리 사람들을 아끼는 도덕적 박애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지육선사의 관점에서 중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된 만법입니다. 내 안의 사욕이 사라지면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범해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성이 온누리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동체대비의 발현입니다. 널리 사랑하되 왜 어진 이를 따로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요? 양명학적으로 보면 내 안의 양지는 본래 밝으나 습기와 망상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인을 체득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안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거울을 맞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육선사는 이를 수행의 길에서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을 만나는 친근선지식의 과정으로 봅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주자는 행동을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책을 보라는 순차적 학습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육선사는 일갈합니다. 효, 제, 근, 신, 애, 친이 모든 행 자체가 바로 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실천들을 떠나 따로 글자 속에서 도를 찾는다면 그것은 죽은 공부입니다. 삶 속에서 양지를 실현하고도 그 생명력이 넘쳐날 때 그 기운으로 글을 읽어야 비로소 글자가 살아 움직여 내 자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문은 행의 찌꺼기가 아니라 행의 화려한 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지식의 축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바른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설사불포, 즉 남의 밥을 세면서 내 배가 부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지를 밖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가까운 부모에서 시작해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당신의 본래 밝은 빛을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범해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어진 이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다시 중심을 잡으십시오. 글 공부는 그 다음입니다. 내 삶이 이미 진리가 되었을 때 성인의 말씀은 비로소 내 마음의 지도가 됩니다. 삶이 빠진 글 공부는 자아를 살찌우는 독이 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발걸음 하나, 손길 하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이 되게 하십시오. 내 안의 빛을 세상의 자비로 꽃피우는 성현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기편 7장,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숭상하는 현현역색의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양지를 환하게 밝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